6월 4주차 KBO 리그 순위 정리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역시 각 팀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며 순위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연패를 끊어낸 팀이 있는 반면 오히려 깊은 부진 속으로 다시 빠져든 팀도 존재했고 상위권과 중위권의 맞대결에서는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각 팀의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위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이번 주 1승 5패로 여전히 하락세를 끊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어진 긴 연패를 겨우 끊어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중 기아와의 시리즈에서는 팀의 선발진이 모두 마운드에 올랐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박준현은 화요일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지만 이후 등판한 우진과 알칸타라는 각각 5.1이닝 5실점, 6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며 경기 흐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키움은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9전 전패라는 충격적인 상대 전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선 역시 답답함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득점 생산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며 경기당 3점 안팎에 머무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안타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며 점수로 연결하지 못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주말 NC전에서는 잠시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16일 경기에서는 선발 배동현의 호투 속에 중반까지 리드를 잡으며 연패 탈출이 눈앞에 오는 듯 했지만 6회 대량 실점이 나오며 결국 흐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결국 길었던 10연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 흐름은 토요일 경기에서야 겨우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영민이 7이닝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쳤고 타선에서도 홈런 3방이 터지며 긴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경기에서는 복귀전을 치른 와일스가 기대와 달리 1이닝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직 복귀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빠른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LG와 두산이라는 상위권 흐름의 팀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키움에게는 더욱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위는 SSG 랜더스입니다. 키움과 동일하게 1승 5패를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실패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 약점으로 지적받는 선발진의 불안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중 KT와의 맞대결에서는 기대와 달리 루징 시리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요일 선발 김건우는 KT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사이닝 6실점으로 크게 흔들리며 조기 강판되었습니다. 팀도 2대 13으로 완패하며 흐름을 내줬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는 신인 김민준이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데뷔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피칭과 안정적인 변화구 활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불펜이 흔들리며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선발진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베니지아노는 4.2이닝 6실점, 에치는 6이닝 4실점, 타케다 역시 5.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며 선발 로테이션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타선에서는 정준재를 1번에 배치한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일부 타자들의 타격감 회복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 기아와 삼성이라는 강팀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라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8위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이번 주 4승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주중과 주말 모두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내며 최근 흐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NC와 LG를 상대로 쉽게 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는 박세용이 7이닝 1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며 팀 승리에 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로드리게스가 5이닝 2실점으로 최소한의 실점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어갔고 타선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나승엽의 활약으로 연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LG전에서는 치열한 투수전이 이어졌고 접전 끝에 한 점차 승리를 가져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다만 수비 실책이 나오는 등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세밀한 부분에서의 집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발 비슬리의 부진은 계속해서 고민거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과 수비, 집중력으로 위기를 버텨내는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7위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주 3승 3패로 5할 승률을 기록하며 중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하며 근소한 점수차, 패배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중 롯데전에서는 선발 라일리가 7이닝 1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펼쳤지만 수비 실책이 나오며 경기 흐름을 지키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 부족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각 팀들은 이번 주에도 극명한 흐름 변화를 보이며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서는 상위권과 중위권 팀들의 맞대결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순위표는 다시 한번 큰 변동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C 다이노스는 그대로 끝내기 패배를 허용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어진 수요일 경기에서도 테일러가 7이닝 2실점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했지만 이후 불펜이 흐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또 한 번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선발 투수가 7이닝 2실점 이하로 막아냈음에도 결과는 2연패. NC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였습니다. 더 뼈 아픈 부분은 공격 지표였습니다. 안타수에서는 상대보다 더 많이 생산했음에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결국 패배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용과 결과가 완전히 엇갈린 상황이 반복되며 답답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목요일 경기에서는 토다가 선발로 나서 또다시 7이닝 2실점의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고 이번에는 마침내 승리를 챙기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라일리는 여전히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KBO 무대에 완전히 적응한 듯한 테일러의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토다와 구창모까지 더해지며 4명의 선발 자원이 모두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NC에는 이번 주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타자 데이비슨과의 결별입니다. 이 결정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린 사안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잦은 기복과 홈런 페이스 하락을 이유로 교체가 맞다는 시선과 6월 들어 반등 흐름이 보이던 시점에서 과연 더 나은 웨인을 구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충돌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블레인 크림의 활약 여부와 함께 일각에서는 또 다른 웨인 실패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분위기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후 키움과의 주말 시리즈에서 데이비슨의 고별전이 진행된 금요일 경기에서는 타석에서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고 팀도 대승으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경기에서는 상대 선발 하영민에게 완전히 막히며 단 1안타에 그쳐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하영민의 완벽한 투구가 워낙 압도적이었기에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한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NC는 확실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4개의 홈런이 터지며 전날의 아쉬움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라일리는 5이닝 동안 13탈 3진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지배했고 타선에서는 박건우, 이우성, 김익집, 김영준이 홈런을 쏘아올리며 9대2 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승리로 NC는 위닝 시리즈까지 확보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삼성과 기아라는 상위권 팀들과 연속 맞대결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5강 진입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5위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이번 주 4승 2패를 기록하며 상위권과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 모두 위닝 시리즈를 챙기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박준순, 김민석, 오명진, 유승민 등 신예들이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경기에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최민석은 6이닝 무실점, 벤자민은 5.1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며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외부 변수도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플렉센의 공범백과 함께 구단은 외국인 투수 교체까지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감독은 벤자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잔류 의지를 보였고 시즌 동행 여부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산에게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6위권 팀, 주말에는 4위권 기아를 연이어 상대하는 강행군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곽빈이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경기 흐름을 장악했고 타선에서는 젊은 타자들이 고르게 터지며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도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선발 잭로그가 7점, 1이닝 1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주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1회에만 홈런 4개를 허용했던 충격적인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산은 이 경기로 빠르게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었습니다. 불펜에서는 김종우의 활약이 특히 눈에 띕니다. 6월 2일 경기 이후 실점 없이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며 홀드도 6개를 기록하는 등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최근 두산 불펜의 가장 큰 수확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주에는 롯데와 키움을 상대합니다. 모두 순위 경쟁 중인 팀들이기 때문에 5강 싸움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공동 5위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는 이번 주 4승 2패를 기록하며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한 명의 이름이 모든 흐름을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노시안입니다. 타선 전체가 그의 영향력 아래 움직였다고 해도 될 정도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주중 두산과의 시리즈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첫 경기에서 유현진이 6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타선에서는 이도윤과 페라자가 출루를 책임지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노시아는 홈런과 함께 끝내기 안타까지 만들어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경기에서는 에르난데스가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고 타선 역시 상대 선발 최민석에게 완전히 봉쇄되며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노시안이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개인 타격감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는 박준영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제구가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고 헤드샷으로 인해 퇴장까지 이어지는 불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대량 실점이 나오며 패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9회 2사 3루에서의 선택도 논란이 됐습니다. 소극적인 타격으로 루킹 삼진을 당하며 그대로 경기가 종료된 장면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주말 SSG와의 맞대결에서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날까지의 부진을 털어내듯 공격이 폭발했고 외국인 투수들을 상대로 연속 장타와 적시타를 쏟아내며 대량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불펜도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왕인청은 5.2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파이트 역시 5.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노시아는 5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폭발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타선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상승세와 함께 강백호, 문현빈, 허인서 등 다른 타자들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류현진이 주 2회 등판임에도 6이닝 1실점으로 또 한 번 안정감을 보여주며 시즌 5연속 퀄리티 스타트라는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승리는 날아갔지만 경기 내용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페라자의 홈런까지 더해지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KT와 LG라는 강팀들과의 연속 대결입니다. 매주가 고비인 일정 속에서 하나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4위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번 주 4승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주중 키움을 상대로는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후 두산과의 맞대결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키움전에서는 9전 전승이라는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이어갔고 박준현, 안우진, 알칸타라 등 키움의 핵심 선발들을 모두 공략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스트로의 5타수 2안타 4타점 활약과 함께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도 안우진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며 10대2 대승을 거뒀고 양현종 역시 안정적인 투구로 시즌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기아는 이 시리즈에서 확실한 전력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4승 2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주중 일정에서는 키움을 상대로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며 시리즈를 가져왔고 상대 전적에서도 9전 9승이라는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박준현, 안우진, 알칸타라로 이어지는 키움의 선발 라인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이 공략에 성공하며 강한 화력을 증명했다. 특히 카스트로가 복귀한 이후 타선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졌고 그 영향으로 박지현을 비롯해 김도영, 나성범까지 타격감이 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키움 선발진을 상대로 연속적인 득점이 터지며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기아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주말 두산과의 시리즈에서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같은 타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이 침묵했고 상대가 바뀌자 타격 흐름 자체가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다. 강한 팀과의 맞대결에서 타격이 급격히 둔화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6월 9일 이후 실점이 없던 불펜 정혜영이 등판해 단 1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동안 5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주는 장면도 나왔다. 최근에도 결과는 안정적이었지만 주자 허용이 계속되며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선발진에서는 버티는 힘이 나왔다. 시라카와가 두산 타선을 상대로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고 황동환은 5이닝 2실점으로 선발로서 충분히 제 몫을 해냈다. 하지만 타선 지원 부족으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루징을 확정한 기아는 일요일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선발로 나선 김태형이 데뷔 이후 최고의 투구를 펼치며 7이닝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만들어냈다. 마운드에서 상대를 완전히 잠재운 뒤 타선 역시 12득점을 폭발시키며 경기 전체를 장악했다. 다음 주 일정은 SSG와 NC다. 상위권 경쟁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승부들이 이어지는 만큼 기아가 현재 순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KT 위즈는 이번 주 2승 4패로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 경기 내용만 보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흐름을 지키지 못하며 역전 패배가 반복된 한 주였다. 결국 삼성에게 위닝을 허용하며 순위도 3위로 내려앉았다. 주중 SSG전에서는 초반부터 공격력이 폭발했다.
화요일 경기에서 김건우를 상대로 6점을 뽑아내며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고 안현민의 만루 홈런을 포함해 타선 전체가 7타점을 합작하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다. 고영표 역시 초반 실점 이후 안정감을 되찾으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13대2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경기에서도 상대 선발 베니지아노를 공략하며 6점을 만들어냈고 소영준 역시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상대보다 적은 실점을 허용하며 리드를 유지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수 사워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부진한 수준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부족해 상위권 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었다. 특히 KBO 등판 경기에서 아직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점은 확실한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삼성과의 주말 시리즈는 순위 경쟁의 핵심 승부였다. 첫 경기에서 오원석이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7회 들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상동이 0.1이닝 동안 대량 실점과 실책이 겹치며 무려 8실점을 허용했고 단숨에 경기가 뒤집혔다. 불펜 붕괴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 장면이었다. 다음날 경기에서도 선발 로건이 6이닝 2실점으로 충분히 승리 조건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한승혁이 등판 후 2사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또다시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진 대비 불펜 덱스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시리즈였다. KT는 다음 주 하나와 롯데를 상대한다. 모두 흐름이 좋은 팀들이라 쉽지 않은 일정이 될 전망이며 현재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4승 이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 라이온즈는 4승 2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LG전에서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지만 KT를 상대로 위닝을 가져오며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상위권 경쟁에서 다시 중심으로 올라온 흐름이다. LG전에서는 초반 공격이 완전히 침묵했다.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에서 상대 선발 장현식과 토로스트를 상대로 단 한 점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고전했다. 투수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타선 침묵이 결과를 갈랐다. 최연태는 6이닝 1실점으로 충분히 좋은 투구를 했지만 수비 실책이 겹치며 실점이 늘어났다. 오러클린 역시 5.1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투수 내용 대비 결과가 아쉬운 경기들이었다. 하지만 목요일 경기에서는 반전이 나왔다. 후라도가 선발로 나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고 타선이 무려 13점을 폭발시키며 대승을 만들어냈다. 그동안 침묵하던 타선이 에이스 등판일에 맞춰 폭발한 경기였다. 이후 KT전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상무에서 복귀한 김현준이 대타로 등장해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타선 전체가 7회 대량 8득점을 만들어내며 9대1 승리를 완성했다. 다음 경기에서도 원태인이 5이닝 2실점으로 버텨냈고 8회 결정적인 타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며 2위까지 올라섰다. 다음 주 NC와 SSG라는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1위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LG 트윈스는 3승 3패로 이번 주를 마쳤다. 삼성전에서는 위닝을 가져왔지만 롯데전에서 시즌 첫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흐름이 끊겼다. 이번 주 LG에서 가장 큰 변화는 5선발 안정화였다. 장현식이 이전 경기들에 이어 이번에도 선발로 나서 5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며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다. 리오스 역시 불펜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불펜에서는 손주영이 마무리 역할을 맡아 중요한 순간을 막아내며 세이브 상황을 지켜냈다. 시즌 내내 안정적인 마무리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LG의 큰 강점이다. 타선에서는 오스틴이 여전히 리그 최상급 생산력을 유지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MVP 후보로 언급될 만큼 꾸준한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이정용이 등판할 때마다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경기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롯데전 첫 경기에서는 투수전 끝에 2대3으로 패배했다. 안타수에서는 앞섰지만 잔루가 많아 득점 연결이 되지 못했다. 다음 경기에서는 오스틴의 활약 속에 접전 끝 승리를 가져왔다. 마무리 손주영은 계속해서 불론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경기를 정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이브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다. 다음 주 LG는 키움과 하나와 맞붙는다. 1위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성과가 필요한 일정이다. 이번 주 KBO는 강팀 간 균형이 계속 흔들리며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러분의 응원팀은 이번 주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